고품격 표준국어 종합방송 우리말 알려리. 안녕하세요. 문어발이 건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입니다. 안녕하세요. 돌비입니다. 네, 미세먼지가 아주 대단한 상황인데 그래도 또 봄이 되었으니까 들로 산으로 좀 돌아다니고 싶은 그런 계절 아닌가요? 아, 네. 맞습니다. 저 지금 뭐 마음은 준비해놨습니다. 하나 가득입니다. 돌비님이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우린 신발 뭐예요? 신발을 샀습니다. 신발 샀어요. 등산화. 네, 산에 가려고 아, 네. 올해는. 네, 재밌게님은 뭐 저는 뭔가 준비를 하지는 못했고요. 돈 버느라고. 아니. 4월이 되면 네. 이제 좀 들로 산으로 네. 가볼까. 4월 생각하면 이미 늦었어요. 제가 보기엔. 네. 그런가요? 준비를 하려면 벌써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사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가는 게 중요하죠. 시간을 내야죠. 네. 자, 그렇습니다. 뭐 산으로 들로 돌아다닐 때 또 어쨌든 거기는 이름이 있는 곳이니까 우리말로 그 땅 이름이 무엇인지 네. 그런 걸 또 찾는 또 즐거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 땅 이름 학자 배우리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아우 선생님 미세먼지 때문에 네, 여기 오시는데도 되게 힘드셨죠. 그 미세먼지라고 내가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는데 미세먼지보다 그 잔먼지. 잔먼지라고 그러면 네. 어떠냐고. 그게 좋은데 예. 저희도 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조금 다르죠? 이게 위기감이 느낌에. 좀 안 들어요. 위기감이. 잔먼지는 잔먼지 하면 좀 아무런 귀여워 우리에게 보이고. 피해를 안 줄 귀여운 것 느낌이 같아요. 네. 미세먼지는 미세먼지는 좀 뭔가 악역으로 다가오고. 네, 우리가 네, 막 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놈처럼 느껴지는. 악의 무리처럼 네. 느껴집니다. 잔털. 잔잔먼지 어떻게 얘기 되냐? 잔잔먼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잔잔한 뭐 이런 말을 아주 좀 네. 평화롭고 여유 있게 쓰는 그런 어감이 좀 있다 보니까 예. 잔먼지 이게 좀 그 점에서 위기감을 좀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산으로 들로 이런 말을 썼잖아요. 네네. 네, 네. 우리 이제 어렸을 때 네. 그때 이제 일제 시대였을 때 네. 네. 어디를 갔냐 그러면 원족 간다 그랬어요. 원족. 원적. 원족인가 봐. 아, 그날 원족 그런 소리 모르겠어요. 어. 먼 데로 발걸음을 걸어간다. 한다. 그런 어. 뜻인 것 같기도 네, 해.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그 말이 튀어나오려고 그래. 네, 원적 네. 간다. 저도 한 아. 10년 전까지는 들었던 말이에요. 그렇죠. 원족. 진짜요? 네, 원족. 야. 뭐 책에도 나와요. 책에 뭐 그래요? 소설 이런 데 많이 나와요. 원정하고 다른 건가요? 원족. 그거는 원조 교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저기 원정? 축구, 야구나 원정. 뭐 이런 선수들이 그건 다르죠. 다르죠. 발족자, 족. 멀리 원조. 나들이 간다 네, 이런 네. 그건 이제 의미가 뭐 보죠. 원정이란 말을 더 많이 쓰는 거고 이건 원족인 예. 것이 네, 원족 원족. 되는 건데 아. 하여튼 멀리 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우리가 여행을 가든 뭐 원적을 가든 예, 예. 하여튼 가든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디를 그 어디가 간다. 중요한 거죠. 네, 어디가. 네. 목적지. 예, 네. 목적지. 네. 그러면 그 자체가 땅 이름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선생님 그런 점에서 예. 뭔가 그 첫 출발, 그 첫걸음을 이렇게 잡고 있는 분이 배우리 선생님 아닌가. 저는 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거에는 사물이 있어야 되고 예. 네. 사물에는 이름이 있어야 그게 그렇죠. 불리는 네, 거고 음, 또 이름이 불려야 그 우리가 목적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건데 네. 일단은 이름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름이라는 말 그 자체가 원래 이르다에서 나온 말이죠. 그렇죠. 음. 이르다. 예. 이르다. 음. 네. 뭐 일러 바칠래 뭐 이런 말도 네, 똑같은 네,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이른다는 것은 음. 누구한테 얘기를 그걸 저 일러 바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른다는 거. 그걸 네, 네. 부른다는 뜻이니까. 네. 그래서 옛날 문헌에 보면 이름이 아니고 네. 일흠 일흠 또는 네. 일홈 이렇게 돼 있죠. 일홈. 예, 일홈 또 일흠 이렇게 죠. 그게 이제 이름이죠. 그게 네. 지금 이제 나오는 이름을 네. 편하게 이제 쓴 거죠. 이름을 일흠을 네. 그래서 이른다는 그런 뜻에서 나온 말인데 거기에 땅자가 하나 붙으면 지명이 되는 거고 그렇죠. 땅이름에. 땅 그렇죠. 이름. 네. 네. 사람자가 붙으면 인명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인명 분야보다는 이제 이게 땅 땅 이름 이름 분야 이제 쪽으로. 지명 분야를 네. 조금 이제 눈을 두고 연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인명은 사실 연구하면
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임명은 그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임명은 그래서 내가 임명을 좀 덜하고 이쪽으로 괜히 막 왔죠. 사람평으로 갈 위험이. 그러니까 이름을 네. 짓는 거는 괜찮은데 그렇죠. 사람 이름을 짓는 건 괜찮은데 뭐 예. 그 사람이 이렇게 된 거는 이름이 그렇기 때문이다. 예. 라는 식으로 평을 하기 시작하면. 네. 그래서 이제 서두가 좀 길었네요 우리가.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선생님 그러면은 그 네. 이름 중에서도 예 산과 관계됩니다. 산과 관계된 예. 이름으로.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물과 관계된 맞습니다. 걸 많이 강, 얘기를 물 했죠. 뭐 이런 쪽 우리가 많이 했죠. 강산 하는데 네. 우리가 강산에서 강 쪽 많이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 쪽으로 한번 좀 움직여 보자 이제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먼저 이제 한번 물어볼까요? 네. 도비 선생 알아요? 이건 아주 쉬운 거니까. 저 떨지 쉬운 거 잘 마시고. 모릅니다. 어려운 것도 모르고 어려운 거. 그 중간 것만 물어봐줘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초등학교도 아는 문제인데 네. 산의 옛말은 아, 그건 알겠죠, 설마. 네.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알긴 합니다. 왜? 그렇죠. 이제 매죠. 네. 발음도 굉장히 정확한데. 그래서 이제 그 매를 갖다가 매라고도 쓰고 매라고 머리로 네, 네. 이렇게 쓰기도 네. 두 가지를 다 써요. 다 선생님 네. 여기서 이상한 질문 한 가지. 뭐요? 선생님, 그 제사 지낼 때 네. 밥을 매라고 하잖아요. 매밥. 예. 매. 그거는 그건 거의 아니, 엽살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 밥을 가지고서 매라고 그러긴 하는데 네. 사실은 원래 주상한테 바치는 건 물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가 그 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름이 그렇게 밀, 나왔어요. 뭐요? 네. 물미. 우리가 미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오. 그 쉬운 말로 그 미나리 같은 거 네. 그 이런 말이 이제 그런 데서 나왔다 그러고 우리가 미추홀 아. 얘기도 하고 네, 그랬잖아요. 아. 그게 다 이제 물과 관계된 거죠. 그래서 음. 사실은 제사 때 올리는 거는 사실은 물을 올리는 거고 참 물 중에서도 조금 좀 걸쭉한 거 올리는 게 술이죠. 이제 그런 얘기인데 네. 어떻든 이제 매 넘어가겠습니다. 얘기를 맞았어요. 네. 맞았는데 제가 그 땅 이름 얘기를 할 때 원시 언어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뿌리말 예. 예, 요걸 좀 찾아보자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 매란 말을 우리 인체에서는 어디에 비유하면 될까요? 어리? 그렇죠. 아이고, 아. 대표님이 네. 딱 맞추시네. 아, 저는 정수리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고 정수리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머리 한꺼번에 하셔가지고. 정수리가 그렇지 꼭대기지, 산 꼭대기. 예. 근데 그게 통해 또 네. 정수리가 통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매, 네. 팍 이런 거, 음. 팍 이것도 사실은 머리거든요. 네. 우리가 대갈 팍 이런 말, 아, 예, 예. 대갈통. 아. 통팍 이런 게 대갈팍. 이 우리가 박치기 하는 네, 게 박치기. 머리 네. 이런 네. 얘기인데 박이나 머리나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박- 아. 옛날엔 그래서 머리를 그냥 박이라고 그래 버렸어요. 아, 대굴박. 예. 오늘 아주 네 선전하십니다. 선전하시는데 그래서 그러네요. 예. 이 참 유추가 아니라 네. 이제 어원적으로 이렇게 얽혀가 가지고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가면요. 네. 머리하고 매는 친척이 돼 버려요. 한 8촌, 아. 10촌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서도 좀 그런 네.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 이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머리라고만 머리? 그랬을까요? 머리? 모리라고도 모리. 그랬죠. 네. 여기 모리. 벙방 나오잖아요. 모리. 예. 모리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모음에서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네. 얘기를 그렇죠. 제가 많이 네. 했잖아요. 비슷비슷하게 변화하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말이도 되고 말이. 모리도 되는 거예요. 모리.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모리 요 말 자체를 갖다가 리는 사실 그 굴리는 혀를 거. 굴려서 나오는 네. 소리인데 그럴 수 요거를 살짝 굴려버리면 그냥 모이가 모이. 돼버려요. 모이. 있네요. 그러네요. 예. 그렇죠. 네. 이게 줄여버리면 매가 돼버려요. 매. 모이, 매 모이. 이렇게. 아, 네.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머리와 매는 친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옛날 사람들은 매를 산이라는 의미를 쓴 게 아니라 네. 그냥 꼭대기다. 아, 꼭대기다. 꼭대기다. 높은 데 있는 땅의 거? 네. 꼭대기. 사람도 꼭대기가 이거니까 이게 머리니까 음. 이게 꼭대기라는 뜻이 네. 물이고 모이고 그렇다 이런 네. 얘기지. 네. 근데 이것이 발음상 그 모음이 네. 조금 바뀌면은 머리가 되는 거고 이 머리가 또 마리로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짐승의 마리수를 셀 때는 한 마리, 두 마리, 세 네. 마리 그런단 말이에요. 아, 예.
네. 알죠? 네, 네. 그렇죠. 말이. 네. 그냥 말이가 머리라는 머리. 얘기지. 네. 그러니까 맛 이 말에서 파생돼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마에 디귿을 붙여야 될 거예요. 예, 예. 네. 이렇게 붙이면은 그게 맛. 뿌리 말이죠. 음. 근데 이것을 갖다가 맛 또는 못 이렇게 되겠죠? 디귿을 붙이면 이렇게 네, 되지 네. 않아요. 요게 우리가 보통 활음조 현상처럼 가버리는 게 있어요. 디귿이 리을로 예, 예. 조금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는데 열린 소리라고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맛 그러면 그건 폐음절이에요. 네, 네. 닫혀 있죠. 닫힌 소리죠. 네, 네. 이걸 열린 소리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 말은. 네. 그럼 맛이 말 이렇게 말.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맛 자체가 뿌리 말이라는 얘기지. 네. 이 예. 자체가. 그러면 산이라는 말은 꼭대기라는 의미다. 매가. 예. 네. 그리고 사람의 꼭대기도 이게 머리니까 머리. 똑같은 말에서 파생됐지만은 지금은 이름이 표준말로 머리로 정착이 됐지만 네. 뿌리로 찾아 올라가면 할아버지가 나온다 이거죠. 네. 원조상이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걸 찾는 게 이제 맛 이렇게 되면서 맛. 여기서 많은 말들이 나와요. 이 네. 맛 자체가 또 앞이라는 거하고도 연결이 돼버려요. 마다들. 예. 예. 맛. 처음 맞습니다. 이런 뜻으로도 네. 연결돼버리고 그래서 지금 뭐 마주 본다 뭐 네. 그 지금의 방향에서 마파라 맞은편. 맞대의 네, 남쪽을 네. 뜻하는 거 네. 네. 마주 본다 뭐 이런 거 다 이게 거기서 파생이 아, 돼버려요. 엄청난 말이 그렇군요. 거기서 나와요. 이 마에서 디귿에서 파생된 말들이 그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고 강은 그거에 상대가 되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또 물어볼까요, 돌비 선생? 네. 네. 강의 옛말은 가람. 그렇잖아요. 아유, 네. 뭐, 모르는 게 없네. 네? 이제 그래서 바꿔야겠어요. 아, 졸업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척 알잖아요. 근데 가람이라는 말의 뿌리 말은 갈.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의 폐음절은 갓.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음. 우리 말이 폐음절에서 개음절로 변해가고 이것이 뒤에 말이 다시 이제 모음으로 변해버리면서 그냥 하나의 말처럼 굳어버리는 게 지금 현재 말들의 유형이죠. 네. 그렇게. 네. 이제 그러면서 우리 매라는 말 자체는 사람의 머리와 통하는 말이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네. 거예요. 예, 예. 자, 산으로 갑시다. 네. 이제 산으로 일단 가는데 그러니까 매가 머리다. 그렇죠. 네, 이걸 머리다 우리 이거죠. 일단, 네. 그거 이제 몰이라고 그러고요. 몰이. 지금도 몰이 이런 네. 말이 네. 쉽게 쓰이는 말에 삼모루 뭐 이런 말도 지금까지 네, 네, 남아 네. 있어요. 네. 그건 사실은 그것도 모루라는 말도 똑같은 거죠. 이런 게. 음. 그 모퉁이라는 말 자체도 거기에서 나오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맛 이 말 자체가 처음이다, 앞이다, 꼭대기다, 위다 뭐 통하잖아요 서로. 예. 예. 옛날에는 말 하나 가지고 두루 나눠 쓴 거야. 네. 요즘엔 따로따로 쓰지만은 옛날엔 똑같은 거야. 그렇죠. 머리라는 뭐 말을 갖다가 이게 머리라고 이름을 정해놓고 쓴 게 아니라 꼭대기다 이거지. 그러고 쓴 거죠 그냥 예. 우리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귀 같은 말도 뭐 하늘에서 너 그걸 귀라고 그래라 세종대왕 귀라고 그래라 해서 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말에서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땅 이름을 얘기를 할 때 저는 얼굴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아. 네.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예. 섭이란 말은 그 풀 같은 게 모여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눈썹이 나오잖아요. 네. 아, 네.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네, 네. 아, 그거 네, 털들이 그렇죠. 모여 있으니까요. 네. 섭이 그게 이제 모여 있다는 뜻이니까요. 우리가 풀섭 이런 거 아니에요. 길섭, 길섭. 예, 그런 게 길섭. 나오잖아요. 예. 그럼 귀도 이제 어디선가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귀가 옛날 말로 뭐냐면은 네. 구시예요. 구시. 구시, 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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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면 삼각형 시옷을 쓴 시옷이에요. 구시. 반출. 그러면 아주 약하게 부르는 거예요. 구시. 구시. 이렇게 되는 거죠. 구시. 구시. 예. 이게 줄면은 귀 귀. 또는 귀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귀. 사람의 얼굴 중에서 구석에 있다 이거지. 아, 알만하죠. 네, 네. 야. 구시. 예, 아, 그런 거군요. 참 재밌죠. 예. 저요. 이 얼굴 속에 지형이 있고 땅 이름이 다 많이 있어요. 이 야, 속에. 재밌는 얼굴의 얘기네. 구석에 예, 구석이 있는 게 있으니까 이게 구석이 구이, 있으니까 구시. 이게 구가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네요. 그럼 코는 뭘까? 크다인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예.
코는요 나봤다는 뜻이에요. 나온 거 튀어나온 거요. 그래, 고지. 그건 이제 그렇죠. 고지라고 예, 그러죠, 고지. 우리는. 예. 그래서 예. 코의 옛말은 고입니다. 고. 그게 네. 이제 격음화가 돼가지고 코가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격음화가 돼서 코가 된 건데 옛날 사람의 코는 그냥 고예요. 고. 근데 고는 옛날 사람들이 나간 곳을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나간 거, 앞으로 나간 거. 솟은 거, 네, 솟은 네, 거. 네. 이런 걸 우리는 고. 그래서 이제 고지라는 말에서 네. 그 지옷, 장상꽃 뭐 이런 네, 말, 네. 곧. 예, 그런 거에서 고의 지옷은 곧. 바깥쪽으로 튀어나간 튀어나간 부분을 곳.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음. 그러면 고 자체는 얼굴에서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곧 이 말 자체는 튀어나왔다. 그 네, 옛날 네. 사람들은 이건 이름을 붙여서 얘기한 게 아니라 튀어나온 곳의 의미로 그냥 쓴 거야. 그렇게 되잖아요. 이 코에 파리가 앉았다 하면은 고에 파리가 앉은 건데 네. 그게 이제 튀어나온 곳에 앉았다는 그런 의미지 이름을 정해놓고 부른 건 아니라는 얘기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 정착이 된 거지요. 네. 이게 또 이제 보게 되면은 뭐가 있을까? 이게 뺨 같은 게 뺨. 이게 참 재밌어요. 원래 뺨이란 말은 네. 비암이 옛말이에요. 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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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이제 경음화가 되면서 삐암이 돼버린 거죠. 네. 비암이. 비암. 그럼 이 비암 자체가 비암, 비알 이 말 자체는 비탈이에요. 비탈. 네. 아. 이렇게 이제 비탈진 걸 얘기하는 네. 거예요. 우리 얼굴에는 비탈도 있어요. 아. 그게 바로 뺨이에요. 뺨이구나. 야. 저희 저 어렸을 때 네. 제가 부산 출신이잖아요. 네. 그 비알이라는 말을 그때도 산비알 이런 어, 말들을 그렇죠. 썼어요. 예, 그렇죠. 예. 산비알 그러죠. 네, 네. 아이고 어찌나 비알이 심한지 뭐 이런 아. 말을 써요. 네, 네. 그 처음 비알은 들어보는 이제 그 말이네. 비탈 네. 이런 얘기고. 썼어. 어렸을 때 비탈에서 들었어요. 비알. 비알, 예. 산비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비알. 그런 네. 게 그거 이제 얘기를 잠깐 하면은 네. 비알이란 말은 사실은 비슷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 네. 비슷하다는 말에 빛이 나오잖아요. 네. 그 비탈이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원말이 비의 티귿이에요. 아, 빛 빛. 이렇게 되는 거죠. 빛. 아, 빛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고 비탈. 네. 그 말이 변해가지고 빌이 돼버리고 네. 이제 그게 열린 소리로 되니까요. 빌. 빌이 되지 않겠어요. 빌. 그냥 뭐 비스듬 뭐 이런 말 다 거기서 나온 아, 겁니까? 거기서 그래서 거기에서 비랑이 나오고 벼랑이 나오는 거죠. 아, 벼랑까지. 어. 아. 벼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땅 이름에 별자가 들어간 거는 대개가 비탈진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땅 이름이 이렇게 어원적으로 깊어요. 오. 국어학 박사래도요. 네네. 여기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음. 땅 이름을 연구를 해서 같이 얽어서 연구를 하면은 그 원초적인 언어를 연구하는데 아주 네. 좋은 도움이 돼요. 네.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땅 이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리학자가 아니고 예. 국어학자라고. 음.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산으로 가야 되겠잖아요. 네네. 산은 참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 상경표라고 해가지고서 나오는 신경준의 상경표, 그 옛날 문헌에 아주 좋은 그 지리 관련 책이에요. 거기 보면은 상경표라고 그러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요약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산은 물을 건너지 아니하고 물은 산을 넘지 아니한다 이거죠. 네. 그건 뭐 당연한 진리 아니에요? 심오하네.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네. 그게 있어요. 자연스러우면서 심오하네요. 예. 아니, 깊네, 그러니까 내용이. 물이 어떻게 산을 넘어? 네. 돌아가야죠. 돌아가야지. 네. 여기 돌비님이네. 아니 그러니까 산이 또 어떻게 그 산줄기가 강을 건너? 그렇죠. 네. 물을 건널 수 안 없죠.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 네. 일제 때 교육을 받아서 지금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지도를 보고 우리는 지리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랄만한 사실 아니에요? 예, 예. 무슨 그러면 이 신경준의 상경수경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 상경수경의 그 물은 산을 넘지 아니하고 이런 개념이 네.
이어져서 그게 교과서에 나와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이어지면서 지형도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형도를 가만히 보면은 이걸 겉으로 보니까 그렇지 심오하게 아주 깊이 있게 보면은 이게 뭔가 이상하다가 나와요. 뭐냐면은 평야지방이 쫙 있는데 예. 일본인들이 산맥 지도를 그리면 거기다가 산줄기를 하나 쭉 그려버려 손으로. 그리고 강줄기가 지나가. 근데 이 강줄기가 그 산맥 줄기를 지나가 버려. 아, 관통해요? 관통해. 그게 어딘가를 내가 아주 대표적인 거 한 군데 들을게요. 그게 바로 차령 산맥이에요. 충주 근처, 그 영월 근처 그쪽에 이제 차령 산맥인데 네. 그 차령 산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오대산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예. 백악선 방향으로 해가지고 저 홍성, 청량 이 충남 쪽의 네, 해안으로 네. 쫙 그냥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에서 중심에서 완전히 빗금을 그은 거야. 예, 예. 네. 이렇게 그어버리는 네. 거야. 그러면 남한강이 시작되는 부분이 저 삼척 쪽인데 그 삼척에서부터 오는 서울까지 오는 그 줄기가 그걸 안 넘겠어요? 그걸 안 넘으면 어디로 가요? 그렇죠. 바다로 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걸 지나간다니까.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지도가 되는 있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맥도가 뷰를 네. 잘못 그은 거네. 근데 산맥도가 그렇게 이제 산줄기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네. 내가 오늘 그 지도를 안 가져왔지만 네. 지금도 지도를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대각선으로 네, 네, 그려진 네. 게 한강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네, 예. 네. 근데 또 와가지고 또 하나의 산맥을 지나가는데 그게 또 광주 산맥이야. 그러니까 남한강이 두 개의 큰 산줄기를 지나가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몇 번 학자들 간에 토론이 있었어요. 아, 요 문제를 예. 가지고. 예. 그래서 그 국회에 보면은 이 지형 지명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국회의원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강길부 선생이에요. 네. 강길부 아, 의원이에요. 아, 네. 그 울산 분인데 예, 네. 그렇죠. 예.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알잖아요. 이상하다. 그리고 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한번 열자. 네. 토론회를 열자 해가지고 이 일제 때 배운 그런 상경수경을 그 부정하는 그런 지형도를 신빙하는 그런 교수들을 모시고 또 나와 같이 이건 아니다 하는 사람을 예, 모시고 네. 양쪽으로 세 사람씩 모셔가지고 토론회를 열었어요. 네, 네. 결론이 날까요? 안 납니다. 왜 그러냐면 교과서가 이미 그렇게 되고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초등학교 교과서는 4학년 때부터 써요. 네. 그 지도서부터 그렇게 배우고 중고등학교를 쫙 올라가는데 그걸 어떻게 한꺼번에 그걸 바꿔요. 그리고 참 그게- 그분들은 그 학자들은 그 옛날에 서울 경성 제국대학 경성 제국대. 때부터 이어온 그런 학맥이 이어지면서 오는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예. 거기에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서 당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지로는 스승이 가르쳐준 지식이에요. 지식이고 지혜예요. 또 가르쳐주면 그 똑같은 지론을 가지고 흘러내다가 예. 그런 것이 어떻게 중간에 확 아니다라고 바꾸기는 그분들 자체도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선생님 그럼 그거를 어떤 식으로 고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신경준의 그 상경수경의 개념, 네. 그 상경도를 바탕으로 하고 네. 김정호의 대동료지도를 바탕으로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다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두대간이 나와요. 네. 백두대간. 예. 이걸 중심으로 한 교육만 시키면 끝이에요. 아. 그게 상경수경의 개념을 엄격하게 지켰어요. 절대로 물이 산을 넘지 않아요. 그 대동료지도는 그런 거 없어요. 다 산줄을 피해가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름이 이제 다 정해지고. 이름을 달리 정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 등산하는 사람들이 네. 요새 지도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네. 그러한 상경수경의 개념이 뚜렷한 그 지도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줄기가 이어져 있다. 이건 보이는 산줄기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면서 그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과 관련된 잡지가
한 두 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네. 등산가들의 애호하는 그 지도를 펼쳐보세요. 지형도가 안 나옵니다. 지형도가 안 나오고 네. 산맥도가 나오는데 상경수경의 개념의 지도예요. 네. 어. 산줄기 쭉쭉 그려가지고서 그냥 그리는 거지 등고선이 안 나와요. 근데 그게 더 그 현장 방문해가지고 이쪽 가냐 저쪽 가냐 하는데 이해가 빠르고 이 산줄기는 어디에서 이용하는 거네 이게 나타나니까 네. 좋다는 거잖아요. 음. 산악인들이. 네. 그래서 제가 그 월간산에 이제 연재를 하면서 네. 백두대간을 네. 시작점부터 저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서 네. 2년 동안 이제 연재를 했으니까 예. 24개를 연재해서 구역을 24개로 등분을 한 거죠. 백두대간을. 예. 그래가지고 시작점을 백두산에서부터 잡아야 되는데 북한 땅이야.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서 저기 하기가 힘드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백두대간의 끝지점부터 가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죠. 네. 네. 자, 여기서 퀴즈. 백두대간의 끝이 어딜까요? 백두대간의 끝을 어디로 보느냐 이거야. 큰 산 하나만 생각하자고요. 지리산? 작은. 맞았네요. 아, 네. 오늘 뭐 던지면 던지는 오늘 대로 왜 맞네. 이러십니까? 아니, 진짜로. 백두대간의 끝이점 맞아요. 두류산, 네, 지리산이 지리산.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종주라고 그래요. 종주. 네. 그래서 밑에서 백두대간에 위아래로. 종주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산악인들은 네. 야 백두대간 너 종주 해봤어? 네. 네, 그걸 그런 먼저 얘기를 물어봅니다. 하죠. 예. 네. 종주. 네, 네. 근데 종주의 대가 되는 말이 뭐냐면 횡주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좀 옆으로 가는 거 네. 가로. 그러니까 동서로 가는 걸 갖다가 예. 횡주라고 그러고 종주라고 해서 남과 북으로 가니까 이게 남에서 북으로 음. 가니까 종주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횡단 그러면 동서로 간다고 봐야 네. 되는 거지. 그렇죠. 종단하고는 또 달라요. 네. 그리고 횡단과 종단은 다른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종주를 하는데 지리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뭘 먼저 생각할까요? 왜 지리산이라고 했을까? 이거부터 사람들이 생각할 거 지리산.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지리산 맛보기로 이 시간이 이제 네. 요 다음에 네, 더 네, 해야 네. 되니까 네. 지리산 맛보기로 제가 드리면은 음. 지리산 자체는 원래 지리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게 뭐냐면 두류산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두류산. 네. 두류산. 그 이름 들어봤던 것 같아요. 들어봤는데요, 두륜산 저도. 두륜산. 두륜산하고 다른 두류산은 거네. 이제 그 더 두류산. 남쪽에 있죠. 네. 저 해안가에 있는데 두류산. 예, 해남 쪽에 이제 두륜산하고는 다르고요. 네, 네. 여기에 두류산인데 네. 이 두류산 요 말이 시조에도 나와요. 네. 조식의 시조가 보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두류산 양단수를 예 듣고 이제 보니 음. 도왔던 맑은 물에 산영조차 잠겼세라. 아이야 무릉이 어디 매녀 나는 나는 인가 인가 하나. 하나. 네. 아. 그 기절. 마지막은 네. 생각나네. 맞습니다. 아니, 똑같죠? 그렇죠? 야, 내가 웬만한 이 지명이 들어간 시조는 많이 외우니까 내가 예. 이렇게 줄줄 알고 하잖아. 네. 아우, 대단하십니다. 그죠? 나는 얘인가 하노라. 어. 기억이 나네요. 그 이제 아이야 무릉이 어디 맨거 맞아. 나는 얘인가 하노라. 예. 여기인가 두류산. 한다고 이렇게. 그게 바로 지리산이라는 얘기지. 그게 아. 두류산이 지리산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럼 두류산하고 그러네. 지리산 이름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죠? 예. 근데 여기 지그치. 이제 이렇게 이제 리을, 비슷하다기 하기 전에 네.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면은 우리 모음의 변화 관계 예, 예. 또 하나의 국외음악 관계만 이해를 하면 싹 풀립니다. 아, 네. 그렇게 이해한다. 근데 디귿하고 예, 지읒. 그렇죠. 그렇죠. 디귿이 지읒으로 변하는 단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입천장 소리 대기. 네, 네. 한자 말로 소리. 말하면 국외음화. 국외음화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형을 성이라고 그러고 네, 네. 밤을 기샌다고 안 하고 지샌다고 그러고 기름을 지름이라고 그러고 하죠. 네. 이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전라도는 국외음화가 참 심해요. 다른 데보다 유독 심해요. 네. 네. 그러면 두류산이 지리산으로 가기 쉽죠? 두리산, 디리산 그렇죠? 이게 이제 지리산으로 된 건데 요게 한자가 알지자에다가 이제 그 리자를 무슨 리자죠? 고 리자를 쓰니까 예. 사람들이 그거대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치를 안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한자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네, 많이 네, 하잖아요. 네. 네.
되게 음차를 한 게 많으므로 그렇죠. 그 리자가 음차- 아마 제 기억엔 이상하다 할 적이 있지 아닌가? 그렇죠. 예, 이자가 다를 이자죠. 네. 예, 그 이자를 쓰는데 그게 사실은 이로 읽어야지 리로 읽으면 안 돼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지리산으로 읽는 경우는 우리 말에서 활음조 그것도 법칙 활음조 때문에 현상이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음이 살아난다는 얘기가 활음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활음조 현상에 의해서 지이산이 지리산으로. 지리산으로 음. 한자를 넣어버린 거죠. 어디까지나 그 다를 리자를 넣어도요. 네. 그걸 리로 읽으면 안 되는 글자예요. 그 그러네요. 자는요. 생각해 보니. 그런데도 예. 그걸 리로 읽는 거예요. 이 음. 지명에서만큼은. 지이산이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명에서 읽을 때 달리 읽어야 될 부분이 많아요. 네. 황해도에 연안 배천이라고 있어요. 예, 예. 그걸 한대 앞에서 연백이라고 그래요. 연백. 예. 연백평야. 뭐 그래, 이런 거 연백평야. 들어보면. 그 해주 근처인데. 네, 네. 그럼 배천이란 말이 있느냐? 백천이거든요. 흰백자. 네. 백천이에요. 네. 근데 그건 백천으로 읽으면 또 안 된다는 거죠. 배천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연백 그럴 때는 연백이지만은 음흠. 그 백천을 읽을 때는 백천으로. 예,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무식해질 수가 있어. 여기 백천이라는 데를 거치면은 거기가 예성강 근처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네. 무식한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오늘 갈 산을 지금 이제 정하는 네. 우리가 올 봄 여름에 어딜 가나 싶었는데 지리산 얘기를 이제 시작을 네. 하는 셈이 지리산 되었습니다. 가야죠. 한 얘기를 하면서 지리산가 그래서 지리산이 원래 원 이름은 두류산. 두류산. 그것이 국외음화, 왜, 입천장 왜 소리대기, 네, 입천 국외음화를 또 나중에 이제 한자로는 지이산으로 네. 그 음차를 했는데 네. 그것도 이제 활음조 현상을 네. 염두에 두고서 머릿속에 두고서 그렇게 음차가 된 꼴이 되었네요. 네. 그래서 지리산의 원 이름은 원래 땅 이름은 두류산. 두류산이다. 예, 예. 일단 여기에서 우리의 산 이름에 대한 우리의 탐구는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말 땅땅땅 산 이름을 찾아가는데 여기에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1443년) 세종대왕께선 우리 글을 갖지 못한 백성 위해 28자 한글을 창제하셨으니 훈민정음이로다.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담을 수 있는 글, 가르치는 바른 소리 뜻을 이어가 수많은 이들이 가꾸기 위해 노력하니 참 맑을 사리로다. 읽어도 보고 쓰기도 하고 참 편한 글 또 참 편한 말, 이젠 아름다운 말 생각할 우리 시대. 이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이로다. 이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하다 보면 평등 인권 세상. 어느새 깊숙이 퍼져 있는 비속어 한자 외국어, 우리 세상 안정 크게 해친 바네. 자동 제세 동기 읽기도 어렵다네. 쉽게들 바꿔보세. 어려운 법 용어 한글인데도 모르겠네. 뭐지? 우리말이 있는데도 불평등 세상.
우리말 아리아리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글문화연대였습니다.